이곳은 지난 1926년부터 32년까지 6년 동안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바로 상해시 노만구 마당로 306번가 골목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4호 건물이 바로 임시정부 청사였습니다. 마당로의 임시정부 청사는 지난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상해시 김신부로의 첫 번째 청사 이후 6번째 옮긴 청사로서 이 일대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치외 법권이 인정됐던 프랑스 조계였습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상해에 머물렀던 14년 동안 청사를 7번 옮겼으며 규모가 가장 컸던 이곳 마당로 청사에서는 6년 동안 활약했습니다.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는 큰 길가 바로 옆 306번 골목에 늘어선 중국식 3층 연립 건물 가운데 4호로 알려졌지만 이곳 주민들은 우리 임시정부가 1호부터 4호까지 사용했으며 김구 선생이 머물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0년 전 임시정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곳 황포강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면 그곳이 바로 한국 땅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시 황포강변에서 저곳을 바라보며 독립국가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선생의 비원을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 시절 14년, 유랑 시절 8년, 그리고 중경 시대 5년 모두 27년을 풍운의 대륙 중국을 전전하면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문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76년 전인 1919년 이곳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상해의 낮과 밤은 늘 무거운 긴장에 눌려 있었습니다. 현재 임시정부 청사로 복원되어 있는 마당로 보경리 4번지. 당시 이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진 시장터였습니다. 일본 경찰에 쫓기며 상해에서만도 6번째 옮겨왔던 임시정부 청사.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인들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날마다 시장 안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좁디 좁은 3층 목조 건물은 당시 임시정부의 옹색했던 살림살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없었던들 우리 대한민국의 명칭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국가의 역사가 중단될 뻔했어요. 임시정부가 고난의 피난길에 나선 것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직후인 1932년 5월이었습니다. 일제의 체포령을 피해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대륙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중국 본토 역시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으로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남경이 함락됐습니다. 남경에 진입한 일본 군대는 30만 명 이상을 총살 또는 생매장시킨 남경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사천성 중경으로 수도를 옮긴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임시정부가 8년간의 피난 생활을 마치고 중경에 정착한 것은 1940년 9월이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중경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등 더욱 활기찬 항일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로서 1919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27년 동안 항일 독립운동을 폈으며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정부 수립을 주도한 민족사의 정통정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번 찰칵 해주세요. 네.